오늘만 기다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대, 좋은 무대,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보셔도 돼요. 네. 아니면 잠깐 일어났다가 무릎 좀 아프고 나중에 가서 침 맞으시든지. 네.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가끔씩 정말 나도 모르게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인생의 영원토록 찬란 자, 마지막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좀 새로운 신박한 메시지 없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원래 출발인데 하나, 둘, 셋 하면 미쳐? 미치라고? 미쳐 좋으면 미쳐? 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미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가수 이명웅 씨입니다. 네, 최근 그의 활동, 특히 그 성황리에 마친 콘서트 있잖아요.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 또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당신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우선 지난 인천 콘서트 현장의 아주 생생한 분위기를 담은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어떤 한 팬의 진솔한 후기글, 또 아티스트가 팬들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영향력을 딱 수치로 증명하는 K-팝 팬덤 플랫폼의 데이터 리포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그냥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하고 그 팬덤 영웅시대 사이에 뭔가 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의 행보가 갖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 이런 걸 함께 이해해보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현상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였죠. 인천 송도 컨벤샤에서 열렸던 2025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 공연 규모나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팬들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가 정말 돋보였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좌석마다요. 팬덤색인 하늘색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의 분홍색 하트 모양 방석, 이게 놓여 있었대요. 심지어 이명웅 씨의 향기가 담긴 시향지까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죠. 무대는 그 정규 2집 수록곡들, 비가 와서, 얼씨고, 그댈 위한 멜로디, 이런 곡들로 다채롭게 채워졌고요. 뭐 초대형 3면 스크린에다가 세로 직캠 화면, 최첨단 음향 시스템, 또 그 응원봉, 주황 제어에서 공연장 전체를 하늘빛으로 물들이고 이런 시각적, 청각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경험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술적인 요소보다도 어쩌면 더 주목받은 건 공연장 안팎에서 팬들이 느꼈을 그 뭐라고 할까, 특별한 대우,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공연장 밖에 마련된 I'm Hero로 우체국이라든지 기념 스탬프 존, 포토존, 이런 공간들이요, 그냥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서 팬들 스스로가 이 축제의 일부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는 거죠. 어떤 팬분은 인터뷰에서 관객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가족처럼 대접받는 기분이라는 표현,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콘서트가 단순하게 그냥 공연 보고 즐기는 걸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88건반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60대 팬분 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분 이야기를 보면 임영웅 씨 음악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으셨고 은퇴 후에 피아노로 그 노래들을 직접 연주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아드님이 임영웅 씨를 어머니들에게 젊음을 되돌려준 애국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하니까 와, 그 영향력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까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그 방석이나 시향지 같은 세심한 준비물들 있잖아요. 네, 또 공연장 밖에 다양한 팬 참여 공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팬 서비스 그 이상이에요. 이건 아티스트하고 주최 측이 팬들을 그냥 뭐랄까 소비자나 관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자로 존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거죠. 바로 이런 태도가 팬들에게 깊은 유대감 또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요. 스타와 팬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인생창가 부를 때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 분홍색 하트 방석을 들어 올렸다는 장면,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가 된 셈이니까요. 와. 그런데요,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에서의 모습하고는 또 약간 대조적으로 임영웅 씨는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도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최근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추워진 걸 리얼리티 이런 제목으로 짧은 영상 하나 올렸었죠. 네, 봤어요. 그 영상 속에서 보니까 되게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영화 라붐의 그 유명한 OST 있잖아요. Reality, 그 한 소절 Dreams are my reality 이걸 아주 감미롭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배경에는 그동안 받았던 트로피들이 쫙 진열된 선반이 살짝 보이고요. 정말 뭐랄까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팬들 반응 보니까 이 영상의 목소리 자체가 그냥 위로다, 힐링된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 인천 콘서트의 감동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동시에 또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거대한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한 소통 방식, 이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팬들한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간극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일관된 메시지의 다른 표현 방식일 수 있다.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석 기사를 보니까요. 임영웅 씨의 이런 행보를 초심을 품은 진화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던데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콘서트에서 그가 팬들에게 전했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리워 이 네 마디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서서 팬들과 함께한 시간, 또 기다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키워드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산정 과정에서도 이런 면모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더 대중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신나는 곡 얼씨구를 고려했었다고 하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티스트 본인의 색깔하고 메시지를 더 깊이 담아낸 순간을 영원처럼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콘서트에서 예전에는 춤도 못 추던 애를 좋아하셨잖아요.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말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언급하는 거? 이것 역시 자기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심을 품은 진화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진화라는 게요. 뭔가를 계속 덧붙여서 더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들을 섬세하게 덜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의 태도는 팬들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이렇게 초심을 지키면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때 그럼 팬들은 그 여정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초기에 막 열정적인 참여와 지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감상하고 관조하는 그런 태도로 변화하는 지점은 혹시 없는가? 이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덜어내는 진화.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팬들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 그리고 아티스트의 진정성을 향한 노력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감상이나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아주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놀랍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볼 자료 중에 글로벌 K-팝 팬덤 플랫폼 뮤빗에서 발표한 뮤빗 아티스트 리포트가 있었죠. 네, 이 리포트가 음원, 음반, 동영상 조회수, 그리고 팬투표 이렇게 4가지 부문을 종합해서 아티스트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여기서 임영웅 씨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팬투표 부문인데요. 여기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1위에 올랐다고 해요. 이건 뭐 영웅시대의 강력한 조직력과 활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음원 부분에서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요, 무려 126억 회. 126억 회를 돌파하면서 음원 부문 3위를 기록했어요. 와, 126억 회. 이게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그의 음악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얼마나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지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콘서트에서의 팬 중심적인 경험, 88건반님 같은 팬들의 그 깊은 감동 스토리, 아티스트의 진솔한 소통 방식 같은 것들, 이게 그냥 단순한 미담이나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딱 증명해 주는 거죠. 특히 그 팬투표 1위, 이거는 영웅시대라는 팬덤이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정말 매우 강력한 결속력하고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팬들이 아티스트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를 보내는지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6억이라는 스트리밍 수치는요, 그의 음악이 어떤 특정 팬층을 넘어서서 얼마나 광범위한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인 힘을 입주하는 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데이터는 우리가 논의했던 그 정서적 유대감 있잖아요. 네네. 콘서트에서의 배려라든지 팬들의 감동, 아티스트의 진정성 같은 요소들이 실제 행동, 그러니까 투표 참여나 음원 청취 이런 걸로 직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교감이 구체적인 팬 활동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임영웅 현상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임영웅 현상을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몰입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는 콘서트 환경의 구축. 그렇죠. 네, 맞아요. 둘째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화려함에 취하기보다는 본질과 진정성,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려는 아티스트의 일관된 노력. 셋째는 이런 아티스트의 진심에 정말 뜨겁게 반응하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자 때로는 삶의 동반자 역할까지 하는 팬덤, 영웅시대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요소들이 126억 스트리밍이나 팬투표 1위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딱 증명되는 강력한 영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임영웅 현상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그 탁월한 가창력과 음악성,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무대 연출 능력, 이런 건 뭐 기본 전제겠죠. 하지만 그 위에 팬들과의 진솔하고 꾸준한 소통 방식이라든지 팬들을 동행자로 여기는 존중의 태도, 그리고 팬덤 내부의 그 자발적이고 강력한 유대감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88건반님의 사례처럼요. 그의 음악과 활동이 특정 세대,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단순한 문화적 향유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서적인 활력을 얻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어쩌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연결을 원하고 또 어떤 공동체적 경험,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성공은 어쩌면 이런 시대적인 요구하고 그의 진정성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영웅 씨의 최근 콘서트와 활동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그의 지속적인 인기와 팬덤과의 특별한 관계를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당신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만약 임영웅 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심을 품은 진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서 덜어내는 방식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와 그의 팬덤, 영웅시대의 관계는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까요? 그리고 이토록 견고하고 특별해 보이는 그들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제의 팬덤 문화 전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질문이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기다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대, 좋은 무대,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보셔도 돼요. 네. 아니면은 잠깐 일어났다가 무릎 좀 아프고 나중에 가서 침 맞으시든지.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가끔씩 정말 나도 모르게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마음, 내 인생의 영원토록 찬란. 자, 마지막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새로운 신박한 메시지 없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원래 출발인데 하나, 둘, 셋 하면 미쳐? 미치라고? 미쳐 좋은데요? 미쳐? 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미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